현대모터그룹 3사 2024년 실적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손익상으로 영업이익률에서 기아가 제일 높습니다. 13.4%입니다. 반대로 현대차 판매관리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판매관리 비율이 현대차가 14.8%, 기아가 12.3%, 현대모비스가 9.3%로 계산이 됩니다. 현대차가 직원 수가 많아서 간접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출은 현대차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은 기아가 현대차가 79조 원대, 기아가 63조 원대, 현대모비스가 36조 원대가 되겠네요. 영업의 부분으로서 현대차가 금융손익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가 다 합치면은 8조 6천억 원이나 영업수익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보다 이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세전이익은 15조 2,800억 원대가 되겠고, 기아는 8조 7천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현대차가 이 금융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금융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준 금융 투자회사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스루풋 회계상으로 스루풋율이 현대차가 36.3%로 가장 높습니다만은 어디서 이 차이가 나게 되냐면은 운영 경비율이 28%로 제일 높습니다. 기아가 22.5%로 가장 낮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으로서 기아가 1.6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보면은 기아가 경쟁력이 있다. 다른 3사보다도 이게 1.6으로 제일 높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아가 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보다도 고임금을 더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금액상으로는 물론 현대차가 많습니다만은 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요거는 잘 하긴 한 건데 회전율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재고를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 분석에서 가공 비율을 보면은 기아가 14%로 가장 낮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현대차가 가공 비율이 높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판매 관리 비중이 높고 운영 경비 측면에서도 운영 경비에서 22조 원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가공비인데 이 결론은 전체 운영 경비가 제일 많고 또 가공비도 제일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기아가 가공 비율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비교가 되네요. 운영 경비 중 주요 비용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은 기아가 평균 임금이 1억 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1억 1,390만 원을 받았고 현대모비스는 1억 5,820만 원을 받았는데 직원 수는 현대차가 기아보다도 배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아차보다도 현대차가 노조나 뭐 이런 힘에 의해 가지고 자동화를 그만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긴 하네요. 어, 결론적으로 그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아가 평균인 것도 가장 높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예, 영업 국내 경영평가 지표라고 항상 뽑기는 하는 겁니다만 잘 소개는 안 합니다만은 매출채권 회전율은 수금 속도를 얘기하죠. 현대차나 기아나 수금은 빨리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납품 성격으로서 좀 수금을 적게 하는데 돈을 그 매입 채무 돈을 주는 속도는 현대차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제일 많이 빨리 주고 있네요. 이런 거는 협력업체한테 또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두콩 그 ROI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일본 경제학자 책에서 배운 건데 ROI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T 회전율 요거를 비교를 해도 기아가 1.7로서 가장 높게 나옵니다. 또 그 총자산 회전율도 그 따지는 그런 에, 분들도 있어요. 그래 여기에서도 기아가 1을 넘어가지고 적어도 자기 자산의 1회전 정도의 그 매출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규모에 비해서 그만큼 못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경영평가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이 기아가 거의 30회전이고 현대차하고 10회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재고 관리를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아가 그 잘하고 있다. 1년에 30회전 한다. 1년이 12개월인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36회전 정도 하면은 뭐 그 열흘에 한 번씩 돌아가는 정도 그 정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현대차가 이 목표가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도 기업으로서 가장 이 재고 관리 측면이 더 현대차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자 부채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본 이익률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뽑아 봅니다. 역시 그 투자자본 이익률도 그 기아가 제일 많죠. 사실은 두 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 기아 쪽이 혜택을 보는 게 있는 게 많은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 가격이 2024년도에 기초 원자재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현대나 기아나 1.9% 올라간 것으로 동일하게 나오고 현대모비스는 거꾸로 1.6%가 원재료 매입 단가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가격은 현대차가 9.9% 인상을 했고 기아는 5.7%. 워낙 또 비싼 차들을 많이 했었는지 모르지만은 현대모비스가 주로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을 할 텐데 납품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루풋 회계상으로 그 매출 재료 비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경비율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 재료 비율로는 현대차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경비 쪽이 그 현대차가 가장 높아서 두 가지를 더한 게 매출 재료 비율 더하기 오이율인데 이게 재정원가하고 틀려가지고 그 100%가 안 나오는 거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만큼 재고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어쨌든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낮은 쪽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기아가 86.6%,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아, 그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의미가 별로 안 다가오는데, 어쨌든 이거 매출 재료비율 더하기 오율은 총 무슨 영업비용 개념으로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역시 기아차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후현금 순이익으로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현대차가 13조 2천억 원대, 기아가 13조 1천억 원대, 현대모비스가 2조 7,500억 원대가 세후현금 순이익이 나왔고 검증도 됩니다. 두 번째로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현대가 13조 3천억 원, 기아가 11조 4천억 원대, 현대모비스가 1조 4천억 원대, 최종 번 돈은 이 현대가 5조 2천억 원을 벌었어요. 이게 이제 영업의 부분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고, 기아는 돈을 거꾸로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708억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제 번 돈의 차이도 있지만은 캐펙스 그 자본적 투자, 아, 그 현대차가 거의 7조 원 정도 투자를 했고 기아가 5조 원대, 현대모비스가 1조 1천억 원대 투자를 했습니다. 에, 종속기업 비율들은 거의 유사하네요. 거의 뭐 한 35%에서 40% 사이에 에, 종속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현대차는 돈을 거꾸로 빌렸고 기아는 돈을 갚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현대모비스가 가장 낮고 기아가 아직 부채가 많네요. 그런데 현대차가 이 이자율을 계산하면 꽤 높게 나오는데 계정과목상 차입금만 이거를 계산한 건데 아마도 타 지급 채무 등의 장기 무슨 부채라고 돼 있는 거에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주가는 이 PBR로 보면은 그 현대차가 0.76이죠. 기아가 1.05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0.76으로 같은데, 역시 시중 전문으로 그 투자하는 증권사들이나 금융권에서 볼 때도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봐서도 저는 그 주가에 대해서는 뭐 거의 그 잘 모르는데, 그 미래 가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임팩트 1은 스루폿, 이 번 돈, 거기에서 그 회전율을 했을 때 얼마나 수치가 나오냐. 기아가 제일 높죠. 그리고 아까 두퐁 ROI를 했는데 세부현금 순이익에다가 현금으로만 따졌을 때 두퐁 회전율을 그 곱해 보면은 역시 기아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오는 데는 그 주가도 오르는 게 그 상식일 것 같다. 이거하고 이 연관이 있다.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배구조를 보면은 이런 거를 상호출자라고 보는데, 현대차가 기아의 최대 주주고 기아는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로 돼 있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또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 출자를 하면은 의결권 뭐 제한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에 그 MBK 그
고려현 경영권 분쟁에서 있지만은 뭐 현대 모타그룹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최대 지주로 있다 하더라도 의결권 제한이 있으니까 그 각 회사가 독자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거꾸로 그 긍정적인 측면을 경영권 분쟁이 없는 한 그 각사가 독자적인 경영 책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 그 한국의 대표적인 그 자동차 메이커 현대 모타그룹 3사를 공시가 좀 그래도 일찍 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